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최근에 발표된 종상향에 대한 관련 뉴스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7탄까지 해서 대구의 투자성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1탄부터 해서 7탄까지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어디? 연호지구하고 앞으로 임당지구 그리고 대구공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대구에서 발표한 대구시 발표 단독 택지지구 종상향 예정지구라고 해서 발표했습니다. 크게 이 범어지구하고요, 그리고 수성지구와 그리고 대명지구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종상향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대구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에는 토지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지역을 감싸고 앞으로 도시가 팽창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을 감싸고 있는 농림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아우러서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803이나 앞산공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용도지역을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과 그 다음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서 주상공록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해서 계생보해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치가 비싸냐라고 물으면 통합적으로 농업진흥구역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는데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토지 가치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이 용이하냐, 개발이 안 되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토지 가격은 도로의 속도하고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도로가 닦여지게 되면 토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나 창고밖에 못 지어요.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뭐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구역이 땅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용도 지역별로 이 건폐에 이루어져 있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내 땅에 몇 평을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러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내 땅에 몇 층까지, 이 바닥 면적으로 해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건폐율이 클수록 많이 짓고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높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일반으로 나눠지는 거 준주거지역이 되는데요. 일반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이 60, 50 이렇게 되고요.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중상업지역은 90, 8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70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70이고 녹지지역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4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 가치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환경지역, 보전지역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을 보시면요, 이렇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이 통상 200%입니다. 그리고 2종 250%, 3종 3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같은 경우 500%까지. 그리고 중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0%입니다. 다른 땅보다도 벌써 4, 5배 이상을 지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900%까지 해서 1500부터 900%까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00에서 80%까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2021년 5월 31일부터 대구시 조례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주거복합단지로 해서 중지상업지역은 1,500이 아니라 450%까지 못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430%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리고 이 근린상업지역은 400%까지 지을 수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지상업지역에 아파트로 해서 고층까지 지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두리네거리나 구모네거리 그리고 저 죽전네거리에 59층짜리 많이 이렇게 발표가 났죠.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1500%를 적용시켜서 보통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대구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인데 220, 250, 400. 그 다음에 중지상업지역이 1500인데 1300까지 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80%까지 이렇게 대구시 조례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것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조례로 12층까지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통상 15층 미만인데 조례로 24층까지 짓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4층 전후까지 짓도록 조례에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0층 건점. 그래서 중지상업지역이 넓으면 59층. 중지상업지역이 아닌 그런 일반 상업지역이 많으면 49층, 50층 전후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로 해가지고 높게 지을 수 있고 좀 더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이라는 것은 1종에서는 보통 7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2종이 되면 15층에서 2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종이 되면 3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개발 못하는 것이 앞으로 개발 가능하게 되니까 땅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2배로 정도 오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 가치가 많이 앞으로 상승된 지역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많이 하향돼 가지고 짓기가 어렵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앞으로 공항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중지상업지역의 높은 주거단지를 못 짓게 막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지금 3개 단지가 대명지구, 구번지구, 수성지구가 발표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대명지구는 대명 6동, 9동, 11동 송현 1동이 되는데요. 보시면 안진항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담문역이 있고요. 그리고 송현역이 있습니다. 이 1호선을 끼고 이 뒤쪽으로는 앞산이죠. 앞산 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산 순환도로와 1호선 사이를 지금 단독 택지 지역이 많은데 여기를 다 2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아니면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가치가 상당히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거의 한 50년 동안 묶여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풀어주니까 굉장한 호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촌 1동, 2동과 범어 2동 이런 범어지구인데요.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역까지 달구벌대로가 되겠죠. 달구벌대로 위쪽으로 해서 이 효목내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MBC 내거리예요. 이 지역이 단독 택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 아파트 2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최소 2종으로 상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00 하다가 지금 700, 800 가다가 지금 10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 매물들이 나오다가 지금 매물들이 다 지금 싹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범어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두산동과 상동, 지산 1동, 증동, 황금 2동 이런 수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구가 상당히 이렇게 크지요. 자, 여기가 수성못입니다. 그리고 3호선인 수성못역이 있고요. 황금역이 있고, 어린이회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성초등학교 3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초등학교 3거리에서 수성못까지 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 다 1종에서 2종 내지 3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크게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SK 리더스뷰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지금 풀리게 돼서 여기도 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시장 도시한 부동산을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요, 대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자기들만 안 올랐으니까 참 왜 불만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간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3탄에 보면 대구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뭐 3만 가구까지 지금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택이 많이 지금 입주가 되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당장 아파트가 개발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씩 더 개발 방향은 잡혀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투자가 되는데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결론은 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조정이 높겠지만 토지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종상향이 되어서 개발 가능하니까 토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살 때가 가장 낮은 가격이다. 내가 살 때가 가장 낮은 가격이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하면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토지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을 두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새로운 경제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상향의 의미 그리고 대구시에서 발표된 그 단독택지 지역을 앞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2종이나 3종으로 종상향시켜준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